이번 단원의 목표는 얘들아 증명이야. 증명. 그리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되는 증명 방법을 대표적인 거 2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수학이건 물리학이건 뭐 아무튼 이공계에서 니네가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을 하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 어떤 수학적인 정의나 널리 알려진 우리가 성질을 공리라 그래. 그럼 그런 애들을 가지고 어떤 명제가 참이 됨을 내가 다이렉트로 보이는 거야. 되게 어렵겠지. 수학과 교수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같이 미천한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족밥 같은 고등학생들은 이해가 힘들단 말이야. 나도 힘들어. 그래서 뭘 우리가 하나를 쓰냐면, 자, 간접증명법이란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2가지를 배워. 2가지를 배워. 자, 간접증명법은 크게 2가지 모양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어. 근데 이거를 우리 실력으로는 보일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뭘 하나 배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한테 이런 걸 보여보래. x제곱이 2의 배수래. 요거이면 x도 2의 배수다. 이게 참임 명제거든요. 근데 니네가 지금 현재 실력으로 이걸 보일 방법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x제곱이 2의 배수란 얘기는 니네가 이 정도는 쓸 수 있거든. x제곱은 2m이다. 그치? 그럼 이때 이 정도 쓸 수 있어. x는 루트 2m이다. 이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2의 배수임을 니네가 무슨 수로 보일 거냐고. 보일 방법이 없다고. 이해돼?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할 방법이 막연할 때 뭘 하나 배웠어. 뭘 배웠냐 하면, 이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배웠어. 그치? 그래서 간접증명법의 첫 번째는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대우법이라 그래.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이거를 직접 증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쓱 하고 대우를 한번 써봤어. 대우를 썼더니 결론을 부정하면 뭐야? x가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짝수잖아요. 그치? 그럼 x가 2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홀수란 얘기지. 그럼 x가 홀수이면 얘도 부정하면 x제곱도 홀수이다. 요게 이 명제의 대우 명제거든. 근데 얘는 증명이 다이렉트로 돼버려. 니네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 x가 홀수란 얘기는 x는 2m 플러스 1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x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홀수인 걸 봤더니 얘도 홀수인 게 너무 쉽게 보여진다고. 되게 막연했던 증명이 되게 심플해진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막막해. 그때 결론을 뒤집어서 가정이 모순이 되는 방법, 보이는 방법을 대우법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즉 얘는 한마디로 쓰면 이거야. P이면 Q이다와 뭐가 똑같은 말이라? not Q이면 not P이다가 같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돼?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증명 방법이 귀류법이란 게 나와. 귀류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써야 돼. 왜냐하면 대우법은 쉽거든. 응? 자, 귀류법이란 거는 굳이 쓰자면 이런 거야.
어떤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정의나 또는 공리의 모순이 발견이 됨을 보여서 이 결론이 부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니네가 진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니네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지식만 있는 그런 상황에 문제를 주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얘랑 느낌상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우를 이용한다는 것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부정을 보이는 거고, 귀류법도 결론을 부정해서 어떤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 하면, 대우법은요 니네 눈에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 즉 어떤 명제가 반드시 P이면 Q이다 모양을 띠고 있을 때는 대우야. 근데 귀류법은 그냥 결론만 있어. 뭐뭐임을 보이래. 그냥 가정을 니네한테 주지 않아.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래. 루트 2는 그냥 니네가 알기에 무리수잖아. 결론만 있단 말이야. 이거를 증명을 하라고 한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야. 그게 귀류법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대표적인 간접 증명법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고,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증명 방법을 니네가 대수 가서 하나를 더 배워. 수학적 귀납법 이런 걸 하나 배울 거야. 그래서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니네가 나중에 입시를 할 때 만약에 니네가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내가 내신이 개떡이야. 그럴 수 있거든. 내가 수학은 전국 탑티어인데 내신이 1점 후반, 2점 초반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심리가 드냐면, 니네가 이공계를 가고 싶은데 내가 수학은 전국 탑티어야? 아니면 내가 학교짱이야. 근데 내가 내신이 1점대 후반이면은 국숭세단밖에 못 가. 5등급제에서. 그럼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럼 그럴 때 니네가 이제 수리논술이라는 걸 하게 될 거야. 수학시험 하나 갖고 대학을 가는 입시제도야. 그럼 이제 그런 수리논술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라고. 왜? 두 문제 풀어서 대학을 합격하려니까 문제가 쉽겠냐? 어렵겠지. 그치? 문제가 증명 위주로 나온단 말이야. 복잡한 미적분 계산이 나올 거고. 그때 우리가 이 귀류법을 되게 잘 써야 돼. 자,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증명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하나 추가돼서 이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나오는데, 그 절대부등식은 부등식 파트 가서 내가 따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봐볼 거야.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보이래. 되게 자명한 얘기들을 니네 보고 증명을 하라니까 되게 힘들어. 니네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A, B가 실수일 때 제곱의 합이 0이면 당연히 A도 0이고 B도 0이다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애지. 이거를 니네가 증명을 하래. 쉽지 않단 말이야. 응?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 방금 내가 그랬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기가 되게 막연해. 그쵸?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쓴다고? 대우를 쓴다고. 얘는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 그치? 그럼 일단 니네는 대우 명제를 먼저 쓰세요. 응? 자, 그럼 요 명제, 대우 명제를 써보면, 자, 결론을 부정해봐. A가 0이 아니다. AND의 의미니까 또는 B가 0이 아니다. 요게 이제 결론의 부정이지. 자, 그러면 요거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 아니다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대우가 쉬운 이유는 이런 거야. 두 변수가 엮여있는 어떤 조건이 줬을 때는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대우처럼 각각의 변수가 개별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서 더하는 건 쉽단 말이야. 봐봐. 자, 지금 A가 실수니까요. 지금 요 의미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A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B 제곱은 0보다 크다란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여기까지 돼? 이게 기저에 이게 깔려 있는 거야. 뭐가 깔려 있냐면 A와 B가 실수란 말은 니네가 알고 있는 기본 공리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0일 때밖에 안 되잖아. 얘가 0이 아닌 순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럼 끝났어.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B 제곱이 0보다 크면 제곱의 합은 당연히 뭐보다 크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자, 따라서 요거 임으로 뭐라고 쓰면 돼?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준명제도 참이다로 증명이 끝난다고. 되십니까? 응? 자, 2번도 봐봐. 자, 우리 A, B가 자연수일 때 두 자연수의 곱이 짝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를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대우로 쓰면은, 다시 얘기했어. 아까처럼 이렇게 두 변수가 엮여 있을 때 각각의 변수로 가는 건 쉽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 두 변수의 곱이 엮여 있지.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해석은 쉽지가 않다고. 근데 각각의 해석에서 연산을 하는 해석은 쉽단 말이야. 응? 자, 그럼 요거에 대우를 써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의 부정은 A와 B가 모두 홀수이다야. 그쵸? 얘가 모두 홀수이면 가정 부정하면 A 곱하기 B도 홀수이다. 요게 이제 대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증명을 해봐. JB가 모두 홀수래. 얘들아, 근데 이거 서술형 쓰실 때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홀수면은 식을 구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사할 수 있냐면 A를 뭐 2m 플러스 1로 잡고 B도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잡으라고 니네가 저 공수 1에서 잉여류를 배웠어. 짝수는 나머지가 0이네, 홀수는 나머지가 1이네지. 2로 나누었을 때. 근데 여기서 뭘 항상 조심하셔야 되냐면,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내가 어떤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했잖아. 그치? 그럼 그 문자는 니네가 책임을 져줘야 돼. 다시 얘기하면 그 문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그럼 니네가 여기서 m과 n이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학교 선생님이 바로 짝대기를 싹 꺼버린다고. 왜 틀렸어? m과 n이 자연수면 1이라는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치? 우리는 모든 홀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홀수를 이렇게 잡아줬다는 얘기는 m과 n이 자연수가 아니라 뭐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0 이상의 정수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서술형을 쓰실 때요, 내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어떤 문자를 내가 임의로 잡아서 활용을 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문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니네가 지어줘야 된다고. 돼? 근데 내가 만약에 홀수를 이렇게 잡았어. A가 2n-1이고 B가 2n-1이라고 잡아도 이건 홀수잖아요. 그럼 이때는 니네가 m하고 n을 뭐라고 써주면 돼? 자연수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응?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내가 어떤 문자를 도입을 했을 때 그 문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어줘야 되고, 이걸 갖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면 니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서술형을 나왔을 때 한 7점 나왔잖아? 이렇게 쓰는 순간 니네는 3점이 날라가. 그게 돼 있어. 문항 분석표가. 최소 3점 날라갈 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각각에 대한 문자에 대한 해석이 됐으니까 이거는 쉽다고. 그럼 A 곱하기 B를 전개를 해봐. 자, A 곱하기 B는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을 곱한 건데, 얘는 2로 묶어서 정리할게. 이렇게 곱하면 4mn이니까 2mn이 묶이고, 이렇게 곱하면 m이 묶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n이 묶이는데 뭐가 하나 떨거지로 남아? 1이 떨거지로 남는다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묶인 얘네들도 0 이상의 정수들이 되겠죠. 그치? 정수들을 0 이상인 정수들을 곱하고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도 0 이상이지. 자, 그렇더니 A 곱하기 B도 나머지가 1로 남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마무리 뭐라고 써주면 돼? 우리가 대우를 썼더니 그 대우가 참이야. 즉 A, B가 모두 홀수면 A 곱하기 B도 홀수인 걸 내가 식으로 증명을 했잖아.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모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학교에서 서술형을 하나씩 물어볼 거야. 응?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간접 증명 2개 일단 연습해 보셨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이번엔 귀류법 대표 문제 하나 볼게. 보통 루트 2나 루트 3 둘 중에 하나를 낼 거야. 응? 출제를 한다면. 물론 안 낼 수도 있고 수행평가 같은 데로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면 빈칸 박스로 채울 수도 있고. 어쨌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는 물어봐. 그냥 내신으로 물어보든 수행평가로 물어보든 박스로 물어보든 간에. 자, 그럼 요거 해볼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결국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오지.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소인 관계니까. 응? 자, 그러면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일단 결론을 부정을 하세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3을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줬나? 루트 2? 한 거 같은데? 아닌가?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 루트 3이 유리수면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B분의 A꼴로 쓸 수 있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랬지. 단서가 뭐가 들어와야 돼? 그치, 서로소가 들어와야 돼. 이때 다음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하고 B는 서로 소여야 돼.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새끼가 잘못됨을 지금부터 보일 거야.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AB가,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서로 소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 서로소가 될 수 없음을 보일 거라고. 그럼 얘가 서로소가 될 수 없으면 이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루트 3은 무리수가 된다. 이런 방식이야. 귀류법이란 게. 응?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그럼 이제 A는 루트 3B라고 쓸 수 있죠. 자, 요거 이거. 자, 여기서 내가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좌변은 A제곱이 되고 우변은 3B가 됩니다.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A제곱은 3의 배수라고 쓸 수 있지. B는 제곱 안 돼요? 해죠. 실수.
a제곱은 3의 배수라고 쓸 수 있죠? 자, 따라서 a도 3의 배수야. 그래서 이게 귀류법과 대우법이 세트로 나와. 이거 내가 아까 짝수 갖고 증명했던 거야, 그치? a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이다. 아까 대우법으로 내가 설명하면서 예를 들은 거지.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서술형에 나왔을 때 1-1번에서 이거를 증명하라고 시킬 거야. 대우법을 이용해서. 그 다음 1-2번에서 얘를 시키는데 얘를 활용해서 증명하라고 시킬 거야. 이해돼? 응? 이거에 대한 증명은 무슨 법으로 간다고? 대우법으로 간다고.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 단독으로 절대 니네한테 물어보지 않아. 얘랑 같이 물어봐. 아니면 얘를 활용해서 얘를 증명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되십니까? 그럼 요건 아까 증명을 했으니까 스킵을 할게. 똑같아. 짝수일 때 증명하는 거랑.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a가 3의 배수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볼게. 자, a를 우리가 3m이라고 써보자. 그리고 이때 m은 자연수. 없던 문자니까 내가 도입을 하는 거야. 자, 요거일 때. 자, 요거를 요 식을 내가 1번식이라고 지정을 해줄게. 응? 자, 그럼 이제 a가 3의 배수니까 a는 3m일 때 얘를 1식에 대입을 해봐. 일식에 대입을 해봐. 그럼 일식에 대입을 하면 b제곱이 뭐가 돼? 9m제곱을 3으로 나누니까 3m제곱이 되죠. 그치? 자, 따라서 b제곱이 3m제곱이므로 b제곱도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이고 요거에 의해서 b도 3의 배수여야 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증명이 끝났어. 그치? 왜 끝났어?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니까 무슨 가정의 모순이야? 요 가정의 모순이죠. 그치? 결론. 자, 따라서 a, b 모두 3의 배수이므로 a와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겨. 그치? 되십니까? 자, 따라서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에 공리의 모순이 생겼다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루트 3이 유리수라는 가정이 잘못됐죠. 그치? 자, 따라서 결론은 루트 3은 따라서 무리수이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를 귀류법이라고 하고 요 문제가 귀류법의 대표 문제야. 되시겠죠? 응? 알아야 돼. 리얼 아셔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2번도 같이 증명을 해볼게. 2번은 그냥 약간 곁다리야. 그냥 서비스.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을 줬어. 루트 3이 뭐라고? 무리수라고 준 거야. 루트 3이 무리수일 때 2 플러스 루트 3도 무리수임을 보이래. 그치? 이건 너무 쉬워. 봐봐. 얘도 부정을 해봐. 2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는 b분의 a도 나타낼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2 플러스 루트 3을 k라고 하고 이때 k는 유리수라고 그냥 쓸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때 루트 3은 k-2여서 여기서 이미 끝났어. 그치? 왜 끝났어? 우리는 뭘 알고 있다고? 루트 3이 무슨 수인 거를? 무리수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K-2는 유리수잖아요. 그치? 유리수에서 2를 뺐으니까 당연히 유리수죠? 이게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다고. 그치? 자, 따라서 뭐가 2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요. 이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2번은 사실 곁다리고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응? 되시죠? 응? 자, 그래서 8-2번에 귀류법 하나 보셨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이제 부등식 증명으로 가볼게. 자, 일단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등식에서 항등식 같은 애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특정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 그치?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할 게 없어. 특정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조건 부등식이라 그래. 그럼 걔는 목표가 해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치? 그럼 이 절대 부등식은 목표가 뭐냐면 얘가 왜 항상 성립을 하는지 증명을 하는 게 또 목표가 돼. 그래서 이 부등식의 증명이 또 하나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 아까처럼 귀류법이나 대우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부등식 하나 던져주고 얘가 왜 항상 성립하는지 니네 보고 보이래. 응? 자,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방법을 몇 개를 정리를 해드릴 거야. 일단 첫 번째, 이게 부등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등식에 사용되는 모든 문자들은 실수간주야. 뭐라고? 어떤 부등식에 등장하는 모든 미지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한테 실수 조건을 줄 거야. 왜냐하면 허수가 부등식에 등장할 수가 없어.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대소 판단이 안 돼. 그치? 응?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 이거야.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모든 실수들의 제곱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거의 1학년 수학의 90%는 이 두 개식으로 증명을 할 거야. 두 개식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 없어. 이거 두 개밖에. 현재 시점에서. 응? 자, 근데 이제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 있냐면 이 형태는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 자, 니네한테 어떤 A라는 애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니네한테 증명을 하라고 시켜. 니네 이거 보여봐. 아까 우리 대수에서 계속 했던 거야. 어? 자, 근데 이때 카테고리가 1학년 수학에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첫 번째는 A하고 B가 숫자가 아니라 니네한테 문자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 문자식. 응? 그럼 이때 얘를 보이란 얘기는 문자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0 이상임을 보이시오야. 그리고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뺐을 때 이 식의 99%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완전 제곱식의 합들로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 얘가 참이됨이 보여진다고. 그리야? 그리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큰일 났다. 어떡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거든요. 2차 함수야, 그치? 그럼 판별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걸 갖다 증명을 대수적으로 하라 그러면 니네는 뭘 만들어주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요거 말고 요걸로 갈게. 문자로만 해보자. 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할게요. 봐봐.
지금 x제곱과 xy 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요 상수 맞춰줘야 되니까 4분의 3 y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증명 끝났지? xy가 실수일 때 얘도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한 애는 항상 0 이상인 거야. 그치? 돼? 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니네한테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하기 xy yz zx가 항상 0 이상임을 증명하래. 그럼 니네는 이 식을 보면 뭐가 생각나? 2분의 1 공식이 생각나야 돼. 그치?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에 자, 3개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실수 조건에서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0 이상인 게 증명이 된다고. 그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문자식이 주어졌을 때 니네한테 증명하라는 얘기는 요거 빼기를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인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실수 조건에서 제곱의 합이 0 이상이다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기저에 뭐가 깔려있다고 항상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니네한테 실수라는 조건이 주시면 이 멘트 자체에서 일단 이 부등식을 하나를 던져줬다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되십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뭘 물어보냐면 니네한테 절대값이나 또는 무리식을 포함한 부등식의 증명을 하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응? 근데 이런 절대값이나 무리식은 그냥 단순하게 뺐을 때 니네 눈에 잘 안 보여. 이런 애들 있잖아. 저런 애들 니네 보고 증명을 하래.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제가 0보다 큰지 잘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뭘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요거 성질이야. 어떤 0보다 큰 두 실수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이때는 이거를 갖다가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치? 양수인의 대소관계는 제곱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응? 그럼 니네 절대값이나 무리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절대값이나 무리식을 포함한 이런 부등식을 니네한테 증명을 하러 했을 때는요, 니네는 뭘 해서 빼면 되냐 하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돼. 돼? 응? 그래서 이때도 되게 높은 확률로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야. 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에서 부등식의 증명이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1학년 수학에서. 되십니까? 응?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거기 3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볼 건데, 자, 3번 요거 증명 하나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산술기하 부등식 오늘 하이라이트야. 산술기하 부등식 싹 다 정리할 거야. 쿠시 부등식까지. 응? 한번 끊었다 갈게요. 자, 하나씩 해보자. 자, AB가 양수일 때,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을 하래. 그럼 봐봐.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얘를 그냥 문자식이니까 단순하게 빼면요, 직관적으로 니네가 얘가 양수인 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뭐가 큰지 안 보이지. 그치? 이렇게 무리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대로 요거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시라고요. 이해돼? 응? 자, 요거 증명 이렇게 가라고. 자, 우리는 지금 결론은 라지 A가 라지 B보다 큰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라지 A와 라지 B의
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왜? 얘네들이 양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빼볼게. 자, 루트. 자, a-b의 제곱에서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빼볼 거야.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빼는 것도 단순하게 바로 보이진 않아. 잘 보세요. 자, 그럼 앞에 거는 자, 루트하고 제곱이 사라지니까 a 마이너스 b로 나올 거고요. 그쵸? 자, 뒤에 거는 자, 앞에 거 제곱하면 a, 뒤에 거 제곱하면 b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a하고 a는 사라지죠? 그럼 남은 애가 자, 2로 묶어주면 요거 마이너스니까 루트 ab가 살아남았고 요거 마비니까 마이너스 2b가 살아남았어.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한 줄 더 쓰면 끝나겠다. 자, 요거를요 내가 루트 b로 묶어볼게. 자, 루트 b로 묶으면은 앞에서는 루트 a가 남고요 뒤에서는 루트 b가 남죠. 그치? 끝났지? b가 양수니까 루트 b도 양수고, 그치?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잖아요. 그쵸? 자, 최종적으로 제곱을 해서 뺐더니 얘가 양의 실수인 게 보였단 말이야. 되시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커? 루트 a-b가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 요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거야. 되시겠죠? 자, 2번도 해볼게. 2번도 절대값의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보일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도 제곱을 해서 빼볼 거야. 자, 절대값 a 더하기 자, 절대값 b의 자, 제곱에서 자,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뺐을 때 얘가 이제 0 이상임을 보이는 게 우리 목표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 푸시면요. 자,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사라져. a제곱과 b제곱은 절대값 사라지고 자, 요렇게 두 개 곱해서 이곳까지 곱해지면 얘는 절대값이 아직까지 생존이야. 그치? 자, 근데 뒤에 거는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소거가 돼서 여기까지 니네가 풀 수 있다고.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양변에서 지금 a제곱 b제곱이 삭제되는 게 보이고요. 그치? 그럼 남은 애들만 보시면 2배의 자, 앞에서는 절대값 ab고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ab야. 여기까지 오면 끝났죠. 그치? ab가 뭐든지 간에 절대값 ab가 ab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그치? 요거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거야. 이게 절대값 x에서 자, 우리가 x를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두 가지 상황이야.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로 풀리니까 0이고요. 그쵸? 만약에 x가 음수면은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x가 음수니까 얘는 양의 실수잖아요. 그쵸? 돼? 그 얘가 됐건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x 빼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확정이고요. 그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하셔서 2번까지 증명이 끝나. 되죠? 자,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의 증명이었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대표 선수 두 개를 배워. 자,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두 가지를 자, 하나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배우고 하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 산술기하 부등식인데 풀었으면 요거야.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쟤네들의 정의부터 다시 해볼 거야.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니네가 알고 있는 급평균을 얘기해. n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때 그 n개의 데이터의 합들을 뭘로 나눈 거? n으로 나눈 거. 얘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란 거는, 요거는 대수 시간에 내가 의미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곱해평균이라 그랬어.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모두 곱한 거에 몇 제곱근? n제곱근 한 거. 얘를 갖다 우리가 기하평균이라 그래. 그럼 이 산술기하 부등식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고. 결론은, 자,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데이터 2개짜리만 쓰는 이유는 이 n제곱근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거밖에 없어. 학교에서 저 세제곱근을 가르치고 3개짜리 산술기하를 내는 학교에 선생님들도 계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 부등식이니까 이 실수 조건이 필요한데, 이 산술기하 부등식은 제곱근이나 세제곱근이 나오기 때문에 양의 실수에서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루트 안에 음수가 못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쟤네들이 양의 실수일 때, 자, 2개. 첫 번째, 자, 2개의 산술평균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개의 기하평균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아까 했던 그거 똑같이 가면 돼. 무리식이니까 뭐해서 빼? 제곱해서 뺀다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2를 올려서, 자, 제곱을 해서 빼볼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자, 2 루트 xy의 제곱을 빼볼 거야. 자,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2xy에서 4xy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xy죠. 그치? 얘들아, 이거 다 정리해 놓으세요. 학교에서 물어볼 거야. 수행평가나 서술형으로. 응? 자, 그럼 얘는 다시 뭐의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니까 이 실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치? 자, 따라서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 이상이란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더 물어봐야 되냐면,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볼 거야.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두 데이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되죠? 자, 그래서 등호는 x와 y가 같을 때 성립한다야. 그쵸? 자, 3개짜리까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혹시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 데이터 3개짜리의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 데이터 3개짜리의 기하평균보다. 자, 이것도 증명을 해볼게. 자, 얘는 뭘 증명할 거냐면 얘를 증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제곱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세제곱을 해서 빼지 않을 거야. 자, 얘는 이렇게 보면 혹시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 그치, 인수분해공식 들어와야 돼. 응? 내가 니네 잘 보이라고 치환을 해줄게. 자, 여러분들 세제곱근 x를 우리가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보고, 자, 세제곱근 y를 라지 y라고 치환을 해보고, 자, 세제곱근 z를 우리가 라지 z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x, y, z는
라지 x의 세제곱, 라지 y의 세제곱, 라지 z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그쵸? 뒤에 있는 애는 넘겨서 마이너스 3 라지 x, y, z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지금부터 0 이상임을 보이면 끝나잖아. 근데 얘가 0 이상인 거 보이는 거는 아까 우리 한 거야. 그치? 얘를 갖다 인수분해 하시면 자, x, y, z에다가 자, 뒤에 있는 식이 무슨 공식으로? 2분의 1 공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지. 그럼 2분의 1 공식으로 바꿔 쓰시면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 내가 한 줄 생략한 거야. 인수분해 공식에서. 자, 그러면 앞에 있는 x, y, z는 양수고요. 얘네들은 실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식 전체가 0 이상이 된다고. 그치? 마찬가지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고 얘가 0이 되려면 얘네들이 모두 0이 돼야 되잖아. 그 얘도 산술기하가 등호가 단 x랑 y랑 z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하고 사실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2개 항짜리야. 3개 항짜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내고 안 가르쳐주면 안 내고 가르쳐줘도 안 낼 수도 있고 어쨌건 얘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수능 전체에서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동그라미 2번. 도대체 어떤 상황이 산술기하 부등식이냐 이거야. 언제 써먹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얘를 써먹어야 되는가를 니네가 완벽하게 몸으로 체화를 해야 돼.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산술기하 부등식 문제네 하고 내가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먹으려면 일단 최대 최소 문제여야 돼. 부등식의 상황의 거의 대부분이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상황이야. 근데 이 최대 최소는 니네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함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멘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산술기하가 예측이 안 돼. 그치?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나오면 보통 최대 최소 조건은 최대 최소 문제는 문제가 실수 조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니네 눈에 이 양수 조건이 보이면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70%. 근데 나는 그냥 90%라고 얘기하고 싶어.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또 산술기하야? 그 정도가 돼. 양수 조건에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해. 되게 이거 아무 때나 나오는 조건 아니라고. 보통 우리가 실수 조건 나와. 근데 이제 산술기하를 확정 지어주는 게 내가 대수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이제 알고 있을 거야. 3가지야. 첫 번째, 뭐가 일정할 때? 합이 니네한테 일정하게 보여. 즉, 저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왼쪽이 상수라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시면 지금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게 요 모양이잖아. 이까지 그냥 올릴게. 요 모양인데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니네한테 상수로 줄 거야. 숫자로 줄 거라고. 그러면 곱이 작거나 같다지. 그치? 그럼 뭘 물어봐? 합이 일정하면 니네한테 곱의 최대를 물어봐. 근데 이걸 갖다가 보통 다이렉트로 곱의 최대를 주지 않아. 잘 이걸 갖다 변형을 시켜준다고. 그럼 니네는 확신을 갖고 양수 조건 최대 최소인데 얘가 주어지면 니네는 제주껏 어떤 식을 곱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니네한테 주어진 식이 곱의 모양이 아니라 얘가 합의 모양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이거를 갖다 니네가 제주껏 식 변형을 통해서 곱의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게 산술기하 문제인 게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반대로 니네한테 얘를 상수로 줘.
곱을 일정하게 주면 뭘 물어봐? 합이 크거나 같다니까 이때는 합의 최소를 물어봐. 얘를 물어봐. 그럼 이때 이 두 가지는 사실 너무 저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대중적이야. 그래서 사실 애들이 잘 안 틀려. 그냥 얘 보면 산술기하거든? 근데 이제 뭐가 잘 안 보인다 그랬어? 뭐가 잘 안 보인다 그랬어? 역수. 이 역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이거를 내가 산술기하의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예를 들어줬죠. 니네 나중에 저게 3학년 때 미적분 2를 배우면 분수함수 그래프를 배워. 유리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뭐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 밖의 분수함수야. 그치? 이걸 통분하면 분자가 2차식이 되거든. 그럼 1차분의 2차는 우리가 미적분이나 가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를 주고 요거의 최소값을 니네한테 3학년 때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니네는 3학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 니네 머릿속에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밖에 안 떠올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근데 몇몇 똑똑한 학생들은 얘를 보자마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또 산술기한에 답을 2초 만에 쓰고 말아. 걔네 입장에서는 그 똑똑한 애들은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x 플러스 1의 양수 조건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얘를 x 플러스 1의 양수 조건으로 보면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고 싶어진다니까. 걔네는 되게 당연하게. 니네는 일반적인 애들은 선생님 그걸 어떻게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바꿔버려.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식 변하면 안 되니까 2만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양수 조건의 역수 관계식이 니네 눈앞에 만들어져서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얘와 얘를 곱하면 역수니까 당연히 1이죠. 그치? 그래서 식 전체가 2 빼기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이 0으로 보인다고. 실질적으로 이거 그래프를 그려도 최소값은 0이 나와.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야. 응? 정말 3년 내내 나올 거야. 응? 자, 이게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에 대한 얘기 전부야.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 간단한 걸 해보고 니네가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까지 내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A, B, C, D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을 하래. 얘는 근데 사실 문제가 별로 안 좋아. 이 문제가 내가 증명을 해주면 니네가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 응? 일단 이거는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봐봐. 얘네들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AC 나누기 BD보다 크거나 같아. A, B, C, D가 양수니까. 근데 얘도요 마찬가지.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는 2루트. 자, 얘랑 얘랑 곱하면 AC분의 BD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을 곱한 애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하면 4 곱하기 얘와 얘를 곱해주니까 AC가 서로 죽어버리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1이 돼서 최소값이 4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라는 게 출제자 의도야. 응? 자, 근데 니네가 이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증명 그냥 잊어도 상관없어. 되게 쓰잘데기 없어. 필요 악 같은 애야. 뭐냐 하면은 내가 문제를 예제를 적어줄 테니까 이거 두 개를 구별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x 더하기 y랑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요거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응? 최소값이 물어봤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증명한 게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보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y분의 6보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했더니 앞에 거는 2 곱하기 2니까 4고요. 얘랑 얘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4루트 6에다가 쓰는 애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왜 쟤는 맞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니네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1번처럼 푸시면 큰일 나고요. 2번처럼 풀어야 돼. 얘를 갖다 내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2고 얘랑 얘랑 곱하면 3이죠.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나오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y분의 3x고 얘랑 얘랑 곱하면 x분의 2y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양수 조건에서 역수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5는 살아있고요. 2배의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6이 나와서 5 플러스 2루트 6이 최소값이야. 그럼 5 플러스 2루트 6은 4루트 6보다 큰 수거든, 얘가? 그치? 응? 왜냐하면은 5가 2루트 6보다 큰 수야. 얘는 루트 24고 얘는 루트 25잖아. 그럼 얘가 최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 왜 성립을 할 수가 없냐 하면 지금 4루트 6이 되려면 얘와 얘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을 할 때야.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근데 x랑 y랑 같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3x랑 2y가 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양수에서. 이해돼? 그럼 얘는 왜 가능한 거야? 동시에 등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예시로 x 더하기 y랑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을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같다랑 얘랑 얘랑 같다가 똑같은 말이거든. 동시에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는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전개해서 역수관계식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돼? 기본적으로 산술기하에 대한 이런 역수애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정해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개수가 대칭형으로 똑같은 애들은 각각의 산술기하를 써서 곱해도 최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문제를 증명하고 나서 이런 애들이 물어봤을 때 애들이 대다수가 그냥 이렇게 가버려서 답을 이렇게 적고 만다고. 이거 안 돼. 되십니까? 응? 되게 중요하고 잘 틀려. 되시겠죠? 응? 그래서 별로 이 증명을 내가 좋아하질 않아. 애들이 다 산으로 가거든. 응? 이거 증명도 마찬가지야. 이거 증명도요,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출제자 요거는 이거야. 얘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루트 BC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루트 CA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네들을 다 곱했더니 8ABC가 되니까 이 최소값이 얘임을 보이시오거든요. 그치? 근데 별로 우리가 쓰잘데기가 없어. 이해돼? 응?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산술기하에 대한 어떤 이런 형태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전개를 해서 산술기하를 구하셔야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8-4번은 그 정도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중요해. 저 증명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코시가 나왔는데 이 코시 전에 산수계를 먼저 하고 할 거야. 응? 오늘 산수계를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코시를 할게요. 자, 8-6번으로 가봐. 8-6번은 지금 바로 나왔어. 그치? 저 상태에서 아까처럼 각각의 산술계를 하면 큰일 난다고. 개수가 지금 달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8-6번 문제에서 얘의 최소값을 양수 조건에서 구할 때는 이거를 무조건 전개를 하셔서 하나의 역수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산술계를 써야 돼. 이해되십니까? 응? 자, 요걸 전개를 하시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 16, 얘랑 얘랑 곱하면 9야. 이제 나머지 애들이 얘랑 얘랑 곱하면 x분의 24y, 얘랑 얘랑 곱하면 y분의 6x야. 그치? 돼? 그래서 요 하나의 역수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산술계를 쓰셔야 된다고. 자,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16 더하기 9는 25 그대로 오고요. 요 역수관계식이 산술계에 의해서 2루트 쟤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 약분돼서 144만 남아. 그치? 그래서 25 더하기 24니까 최소값이 49가 돼야 돼. 근데 이거를 각각을 산술계를 쓰면 48이 나와. 이해돼? 되냐 안 되냐? 여기서 한 명은 저거 저렇게 풀어. 한 명은 각각 산술계하고 곱해서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또 뻘짓거리 한다. 응?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내가 아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냐면 양수 조건에 합이 일정하면 니네한테는 무조건 뭘 물어본다고?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고. 곱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니네한테 눈앞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합의 최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아, 얘는 합이 일정하니까 곱의 최대를 물어본 문제야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니네는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해돼? 응? 자,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그 무리식의 원리랑 똑같아. 어떤 식에서 A가 최대면요. 이게 양수인 상황에서 A 제곱도 최대야.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 무리식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이거를 뭘 하고 싶어야 되냐면 제곱을 하고 싶어야 된다고.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 3x랑 루트 2y가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야.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구하겠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무리식에 대한 해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응? 그럼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풀어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3x 더하기 2y가 나오죠. 근데 3x 더하기 2y를 줘버렸어. 그치? 그럼 얘는 10 더하기 2루트 6xy로 바뀌어. 그치? 뭐의 최대로 바뀌었어? 곱의 최대로 바뀌었다고. 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곱의 최대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산술계화로 넘어가는 거야. 자, 따라서 3x 플러스 2y는 자 10인데 요게 산술계화 부등식에 의해서 2루트 6xy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서 지금 요 2루트 6xy의 최대값이 10으로 구해진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20이 되는 거야. 그치? 미안, 반대다. 20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그치? 응?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20이라는 애는 누구의 최대값이냐면 얘의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우리의 최대값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은 2 루트 5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고. 돼? 내가 구한 최대값은 지금 누구의 최대값이야? 요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한 거잖아. 그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2번이 산술기하 전형적인 문제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기본 개형 문제야. 응?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7번 문제 똑같아. 자, 볼게요. 7번에 1번은 너무 대놓고 산술기하죠? 양수 조건에 곱이 일정할 때 니네한테 합의 최소를 물어봤어. 그냥 바로 산술기하야, 그치? 응? 자, 그럼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 바로 가면 돼. 자, 지금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은 자, 산술기하에 의해서 2배의 루트 자, 36의 x제곱 y제곱인데 요게 루트 밖으로 나오면 6xy로 나오니까 12xy야. 그치? 자, 근데 xy를 6으로 줬기 때문에 요 72가 최소값이 된다고. 그쵸?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써야 돼. 그때 xy를 구하라고 했더니 이 병신들이 x랑 y랑 같다. 루트 6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 등은 언제 성립해? 두 데이터가 같을 때 성립인 거야. xy가 같을 때라고 외우면 안 돼. 두 데이터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야. 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2x랑 3y가 같을 때 최소라고요.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구해진다고. 그럼 저 식에다 대입하셔도 되고, 봐봐. 72라는 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둘 다 뭐로 같을 때냐면 36으로 같을 때겠죠. 그치? 자, 따라서 답은 4x제곱이 36이야. x제곱은 9죠. x가 얼마일 때? 3일 때. 9y제곱이 36이야. y제곱은 4지. y가 얼마일 때? 2일 때야. 그래서 2x가 6, 3y도 6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되시겠죠?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양수 조건에 x 더하기 y가 4일 때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니네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곱의 모양으로 바꿔야 돼. 지금 얘는 봐봐. 합이 일정할 때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치? 이상하단 말이야. 의심하지 말고 니네는 이 문제를 x 곱하기 y의 최대가 물어봐지는 상황으로 얘를 변형을 하셔야 된다고. 100%야. 합이 일정하면 무조건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상황이 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니네는 저 식을 변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지금 니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통분밖에 없어. 그치? 통분을 해볼게. 자, 얘를 통분을 해보면요. 자, 분모는 xy 분의 분자는 얘 올라가면 y제곱 플러스 y. 얘 올라가면 x제곱 플러스 x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자를 갖다가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곱만 남겨놓고. 그치? 써볼게. 자, 얘는 xy분의 써봐. 자, 제곱 더하기 제곱. 얘 더하기 얘는 합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하나가 남았어. 그치? 자, 근데 얘와 얘는 문제에서 줬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
4, 4, 16 더하기 4니까 20으로 바뀌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따로 써주면 x, y분의 20에서 2를 뺀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 확신이 있어야 얘를 갖다가 뭔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어. 안 그러면 여기서 뭐야 산술기한데 합이 일정한데 뭐지? 별표 이지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자, 그럼 이제 무슨 상황으로 바뀌었어?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이해돼? 분모가 커져야 최소인 거 아니야. 그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산술계약 기본 문제로 바뀌어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돼. x 더하기 y는 4인데 얘는 산술계약에 의해서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고요. 2 죽여놓고 양변 제곱해주면 xy의 최대값이 4야. 그치? 자, 따라서 요거 꽂아주면은 4분의 20 빼기 2가 돼서 3이 우리의 최소값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를 인지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100% 개인 역량이야. 이 과정은 니네가 제주껏 와야 된다고. 간단한 식의 조작이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8-7번까지 보셨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자, 문제 말고 거기에다가 8-7번에다가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줄 테니까 잘 봐봐. 자, 3번 해놓고 산술계에서 니네가 제일 못하는 유형이야 이게. 보세요. 좀 쉽게 내릴 테니까 이해를 해봐. 자, 니네한테 이렇게 줬어. x도 양수고 y도 양수야. 양수야. 자, 근데 x 더하기 y가 4래. 아니다, 더 쉽게 줄게. x 더하기 y가 1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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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래. 문제가 되게 심플해. 응?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이게 왜 어렵냐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해봐.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주접을 떨었냐면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합이 일정하면 무조건 뭐를 구한다고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 곱의 최대를 구한다고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 그래서 니네가 이걸 할 거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하면 곱의 최대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식이 너무 심플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통분을 해봤더니 xy분의 3x 플러스 2y가 되면서 길을 잃은 미야가 돼버려. 그치?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까처럼 깔끔하게 곱에 관한 식으로 딱 나오지 않지. 근데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문제가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씨발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규보쌤이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 그랬는데 그치? 뭐야 씨발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이게 유일하게 곱의 최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되게 어려워. 이게 산수계에서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1학년 수학에. 이게 대표적인 역수관계식이야. 곱의 최대 상황이 아니라 역수관계식의 최대 활용 문제야. 뭐냐면 니네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숫자에 집중해야 돼.
1이라는 애는 곱하나 마나한 수지. 그치? 그럼 봐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잖아. 근데 여기에 내가 1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해도 식이 안 변하지. 이해돼? 근데 1을 니네한테 뭐라고 줬어? 이렇게 써도 식이 안 변한다고. 그치?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그냥 다 구하면 돼. 이걸 못 본단 말이야. 만약에 니네한테 여기서 1이 아니라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돼? 돼. 얘를 곱한 다음에 얘가 4잖아. 4로 나누면 식이 안 변한다고. 그치? 얘가 유일하게 니네가 잘 못 푸는 산술기하야. 나머지는 다 잘 풀어. 다 잘 풀어. 그래서 언제 합이 일정해. 근데 곱의 최대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다 이거야. 얘가 합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이 새끼를 곱하시오야. 그래서 무슨 관계식을 만드시오? 역수 관계식을 만드시오야. 됐죠? 이제 나 욕하면 안 돼. 알았지? 욕하면 안 돼. 나는 분명히 두 개를 다 가르쳐줬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로 풀어볼게. 요거 4라고 놓고, 그럼 얘는 4분의 1에 요걸 전개를 때리면 2와 3이 상수로 나오고, 나머지가 x분의 2와 2, y분의 3x가 돼서 여기에서 역수관계식에 의한 산술기하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치? 자, 따라서 얘의 답은 4분의 3 더하기 2루트 6이야. 그치? 되십니까? 어디? 나 5라고 해놓고 3이라고 썼네. 되시죠? 이게 안 되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에 이게 있는데 완전 해괴망측한 보기들 5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는